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30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에 김기현 울산 남구을 출신 4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이분은 울산 부정선거 공작의 피해자입니다. 이런 분을 선출한 점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김종인이가 악담하듯이 아사리판이 아니고 보선 승리 이후에 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기현 의원이 원내 제1야당의 사령탑이 되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섬뜩할 겁니다. 왜 섬뜩하겠습니까?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시 현직 시장이던 김기현 씨의 주변을 무리하게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또 지원을 해주고 전폭적으로 밀었던 그 사안이 이것은 선거 부정이다, 청와대 지휘의 선거 부정이다 하는 것이 검찰 수사로 확인되어 가지고 관련자 10명 이상이 상당수가 그 청와대 당시에 청와대 요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재판에 넘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거짓말쟁이 김명수가 지휘하는 이 법원이 이 사건의 재판을 1년 동안 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재판 진행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임기를 1년 남겨놓고 바로 저승사자와 같은 김기현 씨가 칼자루를 잡는 자리에 딱 서게 되었습니다. 칼날을 김명수의 법원과 문재인 정권에 겨냥하는 자리에 김기현 씨를 뽑았다는 국민의힘의 선택은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01명인데 그중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대표 경선 결선 투표를 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66표를 얻은 김기현 의원이 34표를 얻은 3선 김태흠 충남 보령서천 김태흠 의원을 크게 앞서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투표에서는 아슬아슬해서요. 김태흠 의원이 30표를 받았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그보다 4표만 더 받았어요. 34표. 그 다음에 권성동 의원이 20표, 유어동 의원이 17표를 받아서 과반수를 받은 사람이 없어서 다시 결선 투표로 가니까 이 권성동, 유어동 뭐 이런 분을 찍었던 표가 김기현 쪽으로 확 몰려가지고 압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 원내대표는 맡은 임무가 아주 큽니다. 이 보통 원내대표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면서 6월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습니다. 이 당대표는 킹메이커가 됩니다. 즉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전당대회까지 이 야권 통합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신속한 통합보다는 자강이 우선이다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의 실력을 재정비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법사 지금 17개 상임위원장직을 여야가 나누지 않고 관례대로 여야가 나누지 않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 선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 구성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등을 돌려주고 말고 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돌려주어야 할 의무만 있는 상황이다. 그와 같은 폭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민주당 스스로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에 더는 비상식이 통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합당을 위한 합당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기와 방법, 절차는 가장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영남 출신이 원내대표를 맡아서는 안 된다든지 당대표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여론에 대해서는 우리 당 주요 지지 기반이 영남인데 영남당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지지 기반을 스스로 버리겠다는 것이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국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 면서 전당대회 때 지도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김기현 의원은 사선 의원인데 이분 경력이 상당히 충실합니다. 두루두루 요직을 거쳤다는 거죠. 이분은 울산 출신입니다. 그리고 사선 의원이고 우선 어떤 사람은 요새 경력을 볼 때는 병력을 제일 많이 보게 되죠. 병력이 육군 법무관 출신이네요. 최종 계급은 중위, P형은 A로 나와 있습니다. 자녀가 많습니다. 일남 삼녀입니다. 그런데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종교는 기독교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부산 양정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중을 졸업하고 부산 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과대 법학과를 졸업을 했고 대구지방판사로 시작을 했으며 2004년에 17대 국회의원으로서 울산 남구을에서 당선이 되었고 2013년에서 한 1년 동안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했고 2016년에 울산시 제6대 시장, 2014년부터 했군요. 2014년부터 울산시 제6대 시장, 6대 시장을 했으며 이분이 보니까 지난 국민의힘 후보로 국회의원에 나와가지고는 득표율 58.48% 상당히 압승을 했네요. 그리하여 다시 국회로 돌아온 분이고 2006년에 입법 우수의원, 2006년에 국정감사 우수의원, 모범 의정상 수상 등등 해가지고 아주 반듯하게 판사 그리고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 역할을 한 분으로 꼽힙니다. 이런 분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었으니까 아주 실무적으로 또 법리를 갖춰서 당당하게 이 문재인 정권과 대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두 사람에게는 아주 불길한, 두 사람으로서는 불길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사가 뭐 명령하는 것만 인사가 아니라 뽑는 것도 인사라고 치면은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무리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그것을 규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소문에 보면은 대통령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하의 이 법원은 이 사건을 받아가지고 기소된 이 사건을 지난 1년 동안 아주 특정 그룹에 속하는 재판장에게 이 사건을 맡겼더니 1년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선거 관련 재판은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1년 동안 실질적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어차피 재수사가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반드시 이 사건은 재수사가 되고 재수사를 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책임질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 재판 문계기 역할도 한번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1월 23일 이 조선일보
사설 중에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정권이 총동원돼 불법을 저지르더니 이 불법을 덮는데도 정권 전체가 달라붙었다. 지난 한 해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 법과 규정을 뒷밟은 법무장관, 그를 둘러싼 한 줌의 충견 검사들, 그리고 정권과 코드를 맞춘 법원이 함께 손을 잡았다. 이 저지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탑이 누구인지는 물어볼 것도 없다. 문재인, 김명수 두 사람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기 사령탑이라고 했으니까. 행정부의 사령탑은 문재인이고 법원의 사령탑은 김명수니까. 김명수, 문재인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야당 원내 사령탑이 되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권선징악이라고 그럴까요? 이걸 인과응보라고 보통 부릅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당시 사설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청와대의 조직적 범죄다. 대통령 비서실 내 7조직이 후보 매수, 하명 수사, 공약 지원 등 선거 범죄에 군사 작전식으로 뛰어들었다. 야당 후보가 공천장을 받는 날 경찰이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흙탕물을 끼얹었다. 정권 차원의 범죄를 부른 것은 30년 친구 송철호의 당선을 보는 게 소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였다. 그 친구는 당선됐고 야당 후보 사무실을 급습한 경찰 책임자는 여당 국회의원이 되었다. 황운하 의원을 가리킵니다. 검찰 수사로 송 시장,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13명이 기소되었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왔다. 그래서 수사를 막는 일에도 정권이 총력전을 폈다. 이게 딱 이 사건의 요약입니다. 이번 그 당내 경선 과정을 보면은 너무 영남 사람이 전면에 나서면 안 된다. 그래서 김기현 씨가 여러 가지 능력면이나 인품면이나 상징적 의미에서 원내 사령탑이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은 당 대표 선거에서 또 주호영 씨가 출마한다고 하면은 경남북이 다 차지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김기현 씨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떠돌았고, 오히려 권성동 씨가 앞서간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설마 박근혜 탄핵 소추위원장을 했던 권성동 씨가 출마한 것도 그런데 당선해야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에서 한번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아주 슬기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당대표 선거가 재밌어집니다. 지금 현재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출마하면은 당선 유력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경상도가 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경원 후보 또는 나경원 전 의원이죠. 나경원 전 의원이나 정진석 의원이 나와야 한다는 그런 여론으로 또 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어쨌든 당대표 선거도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이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도 아주 재미가 있었어요. 이런 선거를 통해서 이 당이 새로운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비를 해가지고 안철수도 들어오고, 안철수가 들어오면은 윤석열도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은 범야권 대동단결에 의한 단일화 후보가 된다. 단일화 후보만 되면은 내년 대선에서는 500만 표 차이로 이긴다. 이런 구도가 이제 첫 단추를 제대로 꿰었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김기현 씨를 원내 사령탑으로 결정한 것은 지금 급변하고 있는 우리 대선 정국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